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성대 법학과에서 행정법 교수를 10년간 지냈고요. 단국대학에서는 한 6년 정도 헌법 교수를 지냈습니다. 부산 경성대 행정법 교수를 할 때 합쳐서요 한 14년간 행정직, 중앙행정직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또 소방직, 기타 등등, 심지어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그런 출제위원을 약 14년간 역임하면서 제가 행정법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제가 무료로 행정법 강의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교재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PMP Communications라는 출판사입니다.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그 교재에 오늘은 1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행정이 뭐냐?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주면 그 법률을 그냥 행정기관을 이제 정확한 행정법적 용어로는 행정청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자 여기서 그러면 국회는 입법부라 그러죠. 법을 세운다가 아니고 법을 만든다. 그렇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우리나라는 국회죠. 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주면 이것을 국민의 현실 생활에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죠. 행정부의 행정기관들이 행하는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뭐예요? 행정이다. 행정부가 행하는 작용 모든 게 다 행정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 내에서도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그 아주 넓은 의미의 그것도 법에 해당되거든요. 행정기관 내부에 행정규칙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행정법 판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청회 같은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청회 같은 데서 행정법 판사들이 재판 비슷한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한다고 해서 다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죠. 그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개념은 이제 지금 주장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지난 시간에 뭐와 뭐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긍정설과 부정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자 하는 것이 긍정설이겠죠. 그래서 긍정설은 첫 번째 영국 여왕 이야기하면서 제가 소극설, 공제설, 그렇죠. 영국 여왕이 가장 권력을 쥐고 휘두르던 두 권력이 있었으니 그 권력이 뭐라고요? 입법권과 사법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가 작용 중에서 입법권 플러스 사법권을 빼면 나머지 남는 것이 행정권일 뿐이다. 행정권을 좀 무시하는 개념이죠. 그것이 소극설, 공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설은 목적설과 양태설이라는 걸로 나뉘어요. 그럼 목적설은 뭐냐면 쉽습니다. 그냥 행정이 뭐냐 하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공익 목적을 위한 게 다 행정이다. 그러면 재판기관이 행하는 사법부가 행하는 재판이나 국회가 행하는 입법작용은 공익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목적설이 좀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학계의 오랜 통설, 10명의 학자 중에 8명 이상이 주장하면 통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설이 바로 결과실현설 또는 양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실현설, 양태설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뭐냐 하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성작용이라 그래요. 이렇게 메이킹 작용. 그래서 어떤 현실 사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이게 좀 가장 마음에도 와닿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학설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실현설 또는 양태라는 말은 사실상 한자로 돼 있지만 일본 스타일의 말인데, 그건 겉모습을 보는 태도 뭐 그런 이야기인데, 양태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실현설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결과실현설 또는 양태설이 통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행정의 개념 중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중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 중에 또 긍정설을 다 지금까지 봤고요. 그럼 부정설입니다. 오늘 할 차례가 바로 부정설부터죠. 자, 부정설은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설은 법단계설이라는 다른 학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법단계설이다. 또는 기관양태설이다. 이게 뭐냐니까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헌법학자, 독일의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입니다. 이 독일의 헌법학자 한스 켈젠이 만든 전 세계의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법단계설. 헌법은 자기 하위법, 법률에게 위임을 해줘서 입법부가 저 국회에서, 어느 나라든지 국회나 의회가 있죠.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그것이 헌법의 권한 위임을 받은 그 다음 단계의 법이 되고,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위임을 해줘서 행정부의 법규 명령 규칙이라고 지금은 쉽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행정부도 스스로 법을 만들죠.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것들이 법규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 법규 명령, 행정부의 법규 명령이 위임을 해줘서 또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회가 있고, 신원조회하고 행정법상의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인 조례는 다릅니다. 조례. 그래서 이 조례까지 해서 조례 밑에는 이제 우리 일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라는 개념. 나중에 또 행정법 더 깊이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법단계설이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법을 찾아보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이란 뭐냐? 상명하복의 관계.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는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어떤 기관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국가기관이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쩔쩔매고 복종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이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이다. 이것이 행정이라는 거죠. 쉽죠? 그러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는 그럼 무엇이냐?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는 재판하는 기관, 사법부일 것이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연구하는 학설이 아니죠, 들어보면.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좀 하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을 부정해버렸다는 뜻에서 이 부정설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설은 뭐라고요? 법단계설이라는 거, 또는 기관양태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정설에서는 또 맹점이 있죠. 뭐예요? 단점이 있죠. 입법작용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맹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던 학설이 이제 또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에서 첫 번째 긍정설, 지금 우리가 방금 한 법단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개념징표설이라는 겁니다. 개념징표설. 개념징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포기했다. 즉 이건 학설이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념 증표설은 그냥 현실 사회에서 다 나타난 행정의 징후들, 행정의 징표들, 행정의 사인, 행정행위,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다 그냥 끌어모아서 이게 다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자는 학설이 개념 징표설이거든요. 우습죠. 그래서 이 개념 징표설에 의하면 행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행정은 공동체에서 사회 형성, 뭔가 만들어내는 작용을 담당한다. 이건 뭐 결과 실현설을 끌어들였죠. 행정은 행정 주체의 작용이다.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형성 활동이다. 이것도 결과 실현설의 내용을 또 끌어들인 거고요. 행정은 다양한 형식에 의해 행해진다. 행정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규제를 행하는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것은 학설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학설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의 의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행정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뭐냐?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여러분 뭘까요? 국가 작용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거. 말이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국회만 생각했는데 지금 뭐예요?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가장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하면 행정기관도 넓은 의미의 법을 만든다.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좀 복잡해지죠. 하여튼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그럼 뭘까요? 사법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해주는 작용이다. 이 말도 좀 어렵죠? 그러면 쉽게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부, 법원, 재판, 그죠? 그러면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분쟁 해결을 하는 작용이다는 거죠.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움을 해결해주는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챕터 2 제가 가진 교재 13페이지 통치행위가 됩니다. 이 통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조금 하고 오늘 무료 행정법 강의 2편은 마칠까 합니다. 통치행위,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치행위. 좀 거부감이 생기죠? 과거에 권위적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통치행위다. 그래서 통치행위를 왜 이야기할까요? 이 통치행위만큼은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들이 심사할 수 없다. 즉 재판에 넘겨질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다면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통치행위다 해서 법원에서 재판도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도 못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겠습니까? 그렇죠? 통치행위. 국가원수가 행하는,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국가원수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행하는 어디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 재판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바로 통치행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통치행위, 실질적으로 제가 출제를 많이 해보면 앞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에 대한 출제 빈도는 거의 없고요. 이 통치행위부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